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3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평형방정식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는 개념의 두 가지가 임의의 절단면 MN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음과 같이 A, B에서 이 MN 부분을 잘랐을 때 이 자른 부분 내부에 발생하는 전단력, 쉬어 폴스 V와 굽힌 모멘트, 밴딩 모멘트 M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벽에 붙어 있고 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자르면 내부 충격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잘랐을 경우에 내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의 경우에는 인장 압축이 아니죠. 인장 압축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력이 발생할 경우에 잘랐을 때 전단력과 V와 굽힌 모멘트 M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늘 오른편에서 그릴 때는 V를 항상 이렇게 아래쪽으로, M을 이 방향으로, 그리고 왼쪽 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V를 이렇게 위쪽, 그리고 M을 이 방향으로.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평형방정식, 저희가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일단 그러니까 이 물체를 잘랐을 때 왼쪽 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 물체 자유물체도로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 자유물체도로 그릴 수도 있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B에서 한번 살펴보면, B 그림에서 살펴보면 평형방정식 우선 수직 방향의 힘이 합이 0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P가 양수죠. 위쪽이니까 P, 그리고 V가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는 0이라고 하면 V는 P와 같다라는 게 나오죠. 사실 당연한 거죠. 이 물체에서 수직 방향으로 평형이 되려면 P랑 V가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걸 가지고 풀면 이제 모멘트를 자르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구해보면 일단 발생하는 모멘트가 뭐가 있죠? M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M.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 이 P가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그러면 마이너스 P, 그리고 거리가 얼마죠? X. 그러면 M은 PX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V는 어디를 자르나 어때요? 항상 P입니다. 그쵸? 왜냐면 X와 전혀 관련이 없죠. 어디를 자르나 얘가 평행을 이루려면 V는 P와 같아야겠죠. 모멘트는 어때요? X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랐을 때, 여기에서 잘랐을 때 M의 값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A점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겠죠? X값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멘트의 값은 커질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가장 모멘트가 커지게 되겠죠. 얘랑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물리적 의미를 조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이제 보호규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를 잘랐을 때, 이렇게 물체를 잘랐을 때 이쪽 면에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리시고, 만약에 이쪽 방향에서 뭔가 잘라서 요 면에서 그릴 땐 항상 이렇게 우선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는 게 플러스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 보호 규약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좌표계와 상관없이 그냥 변형이 이런 식으로 힘이 주어져서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V 전단력에 의해서, 또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변형되는 걸 플러스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변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보호 규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단면을 따르고 V와 M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와 이렇게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늘.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대이고요. 근데 정력학적 보호 규약이랑 뭐냐면, 결국에 아까 이렇게 그려놓고 뭘 했죠? 평형방정식을 구했죠. 평형방정식을 구할 땐 그 변형 보호 규약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쪽 방향이면 빼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선 V가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플러스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이제 뒤에 예제를 풀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쪽 면에서 그릴 땐 이 방향으로, 오른쪽 면에서 그릴 땐 이 방향으로 V와 M을 나타내고, 그게 변형 부호 규약에선 플러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평형방정식을 구할 땐 위쪽이면 플러스인 거고 아래쪽이면 마이너스인 거다. 그러니까 수직력의 경우에는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4.1 보의 중앙점에서 왼쪽에서의 VM을 구하기, 보의 중앙점에서 오른쪽에서 VM을 구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왼쪽 면을 그릴 수, 그렇죠? 왼쪽 면. 왼쪽에서 VM을 구하고, 보의 중앙점 오른쪽에서 VM을 구하기. 네,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든 한번 제가 잘못했네요. 무슨 말이냐면, 보의 중앙점이 딱 요 점인데 요 점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요 점에서 왼쪽 여기서 잘랐을 때랑 오른쪽 여기서 잘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의 경우고 여기가 C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B에서 자르면 요 M0 모멘트가 안 들어갈 테고, C에서 자르면 요 M0 모멘트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자르기 전에 전체의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반력 RA랑 RB를 우선 구해봅시다. 그러면 모멘트를 가지고 구하는데, 먼저 모멘트 A점에서의 모든 모멘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점에서 모멘트, 빨간색이라서 A점에서의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일단 뭐가 모멘트를 발생시키나? RA는 발생시킬 수 없고 P가 발생을 시키겠죠? 근데 P가 이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P인데
거리가 4분의 1만큼 떨어진. 그렇죠? 4분의 1만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m 제로가 있고 부호가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m 제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RB가 있고 어떤 방향? 플러스 방향. 그래서 플러스 RB고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 전체 L이죠. L. 이게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RB를 구할 수가 있겠죠? RB는 다 넘기고 L로 나눠주면 4분의 P 플러스 M0 L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거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B점에서의 모멘트 합을 다 구해봅시다. 반대로 그러면 B점에서 모멘트의 합을 다 구해보면 일단 맨 끝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RA가 이런 방향으로 돌고 또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RA 그리고 길이는 전체 L 전체 L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P가 이런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겠죠.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또 마이너스 P 거리는 이만큼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L이겠네요. 4분의 3. 그 다음에 M0 모멘트가 이 방향 또 마이너스 M0 그리고 RB는 영향을 못 주죠. 그럼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이 식에서 RA식을 구할 수 있겠죠. RA식을 구한 게 바로 아래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유물체도 전체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RA와 RB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럼 자유물체도 B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B에서 그러면 자유물체도 B에서 보면 지금 M보다 요 중간점의 왼쪽에서 자른 거예요. 왼쪽에서 잘랐고 잘랐을 때 전단력 V와 굽힌 모멘트를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항상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방정식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평형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뭐가 있죠? RA가 플러스 방향, P가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P, 그리고 V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V는 0이라고 놓고 그러면 V는 RA 빼기 P가 되는 거고 근데 RA를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멘트를 중심으로 보면 이 점에서의 모멘트, 이 점에서 모멘트를 구해보면 일단 RA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RA고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정확히 중앙에서 살짝 왼쪽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L인 거예요. 현재 2분의 L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L을 곱하고 그럼 그렇게 되죠. 그리고 P는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 그쵸? 그러면 플러스 P 근데 거리는 2분의 1의 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L 그리고 마지막 요 끝단에 모멘트가 플러스 방향으로 있죠? 플러스 M은 0이다. 요거 풀면 M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근데 RA를 또 아니까 푼 거를 RA를 또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자유물체도 C에서 풀어보자. 자유물체도 C라는 건 이 중심 M에서 살짝 오른쪽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살짝 오른쪽에서 잘랐을 땐 그러면 모멘트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 위와 아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왼쪽에 살짝 중심에서 왼쪽에서 자르면
살짝 왼쪽에서 자르면 얘가 없어지는 거고, 살짝 오른쪽에서 자르면 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면 수직 방향으로 플러스 R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V는 0이라고 풀면 V는 또 RA 마이너스 P고 V는 똑같고, 그쵸? 그 다음 모멘트가 0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풀면 이 점에서의 모멘트, 그럼 이 RA가 또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근데 마이너스 RA 곱하기 거리는 똑같이 2분의 1,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에서 잘랐지만 거리는 똑같다고 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RA에, 그리고 P는 또 마이너스 방향의 모멘트죠. 이제 플러스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P, 그리고 거리는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 그리고 요 점에선 특이하게 모멘트가 두 개 다 있는 거죠. M0, M. M0는 마이너스 방향, M은 플러스 방향. 그래서 M은 그냥 더하고 M0는 빼고 한 게 0이다. 그러면 M은 다음과 같이 또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근데 RA를 집어넣어 보면, RA를 또 집어넣어 보면 8분의 PL 플러스 2분의 M0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뭐 뻔하게 그 결과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V 값은 왼쪽에서 자르나 오른쪽에서 자르나 중간에서 잘랐을 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었고, 근데 모멘트는 왼쪽에서 잘랐을 땐 마이너스 2분의 M0였고 오른쪽에서 잘랐을 땐 2분의 M0. M0만큼이 더 차이가 나죠.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이렇게 모멘트가 있으면 어디에서 자르냐에 따라 내부의 굽힌 모멘트 값이 얘에 의해서 달라지겠다라는 거고요. 예제 4.2 이번에는 이렇게 분포화중이 있는 경우에 자유단에서 x만큼 떨어진 그 지점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전단역과 굽힌 모멘트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일단 하중이 이렇게 분포 하중이니까 면적을 구해야 전체 하중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에서 x만큼 떨어진 거리의 이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높이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뭐예요? L분의 Q0죠. L분의 Q0가 기울기고 거기에 x를 곱한 게 Q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Q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Q입니다. Q.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높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자유물체도 B에서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면 되겠죠? 높이가 아까 2분의 qx q0x였으니까 1분의 q0x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는 2l분의 q0x 제곱이 된다. 그래서 x의 길이에 따라 x가 어디냐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후에 그러면 또 평형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그럼 수직 방향의 힘. 수직 방향의 힘이 뭐가 있죠? 수직 방향의 힘이 V랑 2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V 그리고 다 아래쪽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아까 구한 이 면적 Q0 X제곱이 0이 된다 라고 풀면 V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멘트도 요 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항상 자른 그 부분의 모멘트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른 부분의 모멘트 합은 0이다 라고 하면 어떤 모멘트가 있죠? 일단 이 굽힌 모멘트 플러스 방향의 굽힌 모멘트가 있고 그게 M 그 다음에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건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인데 아래쪽이니까 이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힘은 맞는데 집중하중으로 바꿔줘야 되죠. 집중하중은 이 면적을 구하면 되고 면적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무게중심의 그 면적만큼의 집중하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요? 2대1로 나뉘는 거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항상 2대1로 나뉜다. 그러면 우리의 넓이가 L분의 Q0 여기까지네요. 2분의 1 L분의 Q0 X제곱인데 거기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1에 해당하는 3분의 1X죠. 3분의 1X만큼이 곱해지면 모멘트가 된다. 그래서 합이 0이다. 라고 하면 M을 또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얘 같은 경우에 그 V인 경우는 전단형 같은 경우엔 X가 커짐에 따라 크기가 커지죠. 크기는. 그래서 X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커진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멀리 멀리 가는 데서 자를수록 버텨야 되는, 견뎌야 되는 이 분포하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잘랐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전단력이 커져야겠죠. 전단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위쪽으로 생기겠죠. 버틸기 위해서. 그리고 모멘트도 동일합니다. 모멘트도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X값이 커질수록 커지죠. 모멘트도. X 세제곱으로. 왜냐면 그만큼 이 분포하중이 커지니까 이 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모멘트가 필요하니까요.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당연히 모멘트 값도 커진다. 그래서 결국에 굽힌 모멘트는 고정단 X는 L, 여기 X가 L일 때가 여기죠.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고 다음과 같이 된다. X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 대신 L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4.4랑 4.5에서 실제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구나. 일단 식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잘라야 되는 부분에서 자르고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설정을 해주고 평행방정식을 구하면 전단형과 굽힌 모멘트 식을 구할 수 있고요. 혹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식을 통해서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제 4.3 마지막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물에서 이번에는 점 D가 보니까 딱 중간이네요. 30피트인데 15피트, 15피트 떨어진 이 중간 딱 D점에서 잘랐을 때 자유물체도를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B처럼 왼쪽 면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C처럼 오른쪽 면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의 방향이 반대죠.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는 게 부호규약이 플러스인 그 변형규약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럼 이제
전체 자유물체도에서 일단 반력 RA와 RB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A점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A점에서 모멘트 하면 어떤 게 모멘트를 주나요? 일단 14K. 이제 K라는 거는 이제 킬로파운드죠. 그래서 이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14 곱하기 마이너스 14 곱하기 거리가 얼마죠? 여기까지가 9. 그래서 9.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또 RB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으로 모멘트를 줄 테고 그래서 플러스 RB 거리는 24피트. 그 다음에 요 전체 분포 하중이 또 모멘트를 주겠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근데 면적을 구해야 되죠. 면적과 면적을 구해서 집중하중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요 면적을 구하면 얼마죠? 여기 200파운드 퍼 피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지금 K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킬로파운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0파운드는 0.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이 길이가 30피트, 30. 그리고 집중하중은 어디에 갈까요? 센터에 가겠죠? 그럼 센터까지의 거리는 여기는 15피트죠. 여기가 전체가 30이니까 여기 써있네요. 15피트라고. 그래서 15. 그리고 빼주는 거죠. 아까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RB를 계산하면 9K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C점에서 모멘트를 C점이 아니라 B점이네요. 지지점에서 해야죠. 아무 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B점에서 모멘트를 해보면 일단 왼쪽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RA가 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RA 그리고 거리는 24 B점까지 24 그다음에 14K가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9 그래서 14 곱하기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B는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이제 이 분포하중이 영향을 주는 건데 재미난 것이 중앙에 B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분포하중과 오른쪽에 있는 분포하중이 반대 방향의 모멘트를 주죠. 왼쪽에 있는 애는 이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고 그렇죠. 얘는 플러스 방향, 얘는 마이너스 방향.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0.2 곱하기 24. 여기 길이가 24여서 오른쪽에 있는 건 0.2 곱하기 6. 여기가 6이어서 근데 그리고 각각의 중심이 여기가 되겠죠. 각각의 중심이. 그래서 12 길이의 반, 6의 길이의 반 3. 근데 방향이 반대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또 MP가 요 RA가 1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막 덕지덕지 칠해서 다들 잘 따라오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이제 그림 B에서 구하기를 해보면 이제 B의 상태에서 이제 V와 M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RA와 RB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1K가 됐고요. 그러면 또 버티컬 방향의 힘이 0이다 라고 하면 버티컬 방향 다 생각하면 되죠.
11 더하기 14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4K 그리고 분포하중 요 넓이 0.2 곱하기 길이가 요 D점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15피트예요. 15 그리고 V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게 0 하면 V는 마이너스 6K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멘트 D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다라는 걸 가지고 풀면 일단 11K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거리는 15피트 그래서 마이너스 11 곱하기 15 그 다음에 14K가 이 방향으로 그쵸?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14K 플러스 14 곱하기 뭐 거리는 여기까지가 아까 9라고 했죠. 여기가 9고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분포하중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포하중은 요거에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센터로 주면 되죠. 센터로 그러면 0.2 곱하기 15가 넓이고 거리는 요 중심이니까 요만큼이 7.5 15의 반인 7.5로 이 방향이니까 플러스였죠. 플러스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m이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있고요. 그게 더해서 0이다. 그럼 m은 58.5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죠. 킬로파운드 빛. 그 다음 이렇게 구하는 거랑 뭐 C의 관점에서 뭐 봅시다. 오른쪽 자유물체도. 그러면 또 오른쪽 자유물체도에서 동일하게 버티컬 방향 힘을 하면 V 위로 그리고 9 위로 그리고 2 분파 중 0.2를 계산하면 V 위 9 K 위 0.2 곱하기 15 넓이 이제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는 0 하면 V는 마이너스 6K 그리고 모멘트는 D점에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일단 M이 있죠. M이 근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9K가 이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 9K 곱하기 여기 거리는 9피트라고 나와 있었죠. 위에서 9피트 그래서 9피트 그리고 이 분포하중이 이제 집중하중으로 변화해서 집중하중으로 변화해서 이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면 0.2 곱하기 15가 넓이고 그게 힘의 크기고 중간에 무게중심이 7.5 이 뒤에서 떨어진 거리가 뒤에서 걸어진 거리가 7.5를 음의 방향으로 빼주면 0이 된다. 그러면 M은 58.5 킬로파운드 피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에 왼쪽에서 그리나 오른쪽에서 그리나 V값 똑같고 N값 똑같다는 걸 이 예제에선 보여준 거죠. 중간에 아무 그런 모멘트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4.4, 4.5에 가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떤 값들은 x가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 어떻게 값이 달라지고 어떤 값들은 x에서 어디에서 자르나 값이 안 달라지고 뭐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